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후반부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사전에 녹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지난 2달 넘게 국무총리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청와대가 자꾸 인사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온 나라를 충격의 도안위로 몰아넣었던 황우석 사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전대미문의 과학 사기 사건의 공범격인 인물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앉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진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을 원한다면 박 교수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조차서도 박기영 본부장은 잘못된 인사니까 철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한수를 더 떠서 보좌관의 경험을 높이 사서 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시절에 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노무현 정부 때 근무했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기용되는 소위 노무현 하이패스, 노무현 프리패스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SBS의 원일인 논설위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일인 논설위원, 먼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특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노무현 프리패스 인사다, 이렇게 그렇죠. 비판했네요. 참여정부 때 근무했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서는 그냥 그대로 중용하는 거죠, 이런 얘기인데, 저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에서 지금 반대 입장 나왔죠. 예. 서울대 동료 교수들이 금이 환영 안 된다고 지금 성명 내고 있고,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 브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지금 속속 지금 철회하라는 지금 성명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만 놓고 보면 여성 비하로 논란을 빚은 탁현민 비서관 인선만큼이나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과학 정책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특히 과학 분야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박기영 본부장만한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지금 불만인 것처럼 참여정부 때 참여를 했었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중용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의 미스캐스팅이 분명하다, 철회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만 놓고 보면 그냥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 없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 반응은 아직 없는데 속으로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윤 실장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박기영 본부장이 차관급이에요. 도대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중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취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걸로 봐서는 쉽게 끝날 문제 아니에요. 윤태곤 실장, 그러면 이번 인사를 누가 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예. 이분이 적임자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그중에서 골랐을까요? 지금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발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보좌관 경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다, 더 이상 배경은 말할 수 없다, 모른다, 핵심 관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제가 기자 시절에 이 부분, 황우석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본류는 아닌데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담당이었던 취재를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황우석 정 교수의 지지자를 자임했었죠. 하지만 그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각에서는 당시에 김근태 당시 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이 처음부터 원칙적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예. 그것하고 비교해보면은 또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박기영 이제 본부장이 이번 대선 기간 또 직전에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책을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또 추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대표 자격으로 쓴 게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 아마도 박기영 본부장이 과학 정책 쪽에서는 좀 자문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는 아주 상징적인 자리고 박기영 본부장이 그 보좌관 시절에 그냥 이분이 관리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럼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서울대 조사위에서 박기영 그 보좌관 책임 물을 수 없다. 왜냐? 이분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못 묻는데 이름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던 분이었거든요. 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예, 지금 윤태곤 실장이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박기영 본부장 금의 환영 안 됩니다. 과학계가 쌓아올린 연구, 진실성 확립의 역사를 무시하고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우희정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교수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사회 퇴행을 보여주는 최악의 인선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는데 정의당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판하는, 반대하는 성명을 내놨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임명하고 그냥 반발이 있어도 밀어붙이면 뭐 잠잠해질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것이 과학계의 거의 전원이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민주당을 빼고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저 자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리고 그다음에 2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쓰게 하는 자리란 말이죠. 막강한 자리네요. 20조 원이나 됩니까? 네. 그런데 연구윤리 또 이 청와대 저분이 보좌관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할 때 황우석 박사에게 256억 원의 예산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저분이 제대로 사과하신 적이 없고 이미 이야기했지만 2004년 사이언스지에 그 황우석 박사 논문이 올랐을 때 본인이 연구기여 한 적은 없는데 공동저자로 올라갔고 또 황우석 박사로부터 개인적으로 2억 5천만 원의 연구과제 2건을 수행한다면서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는 연구과제인데 또 지원을 받았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태의 설계자다 이런 생각을 과학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분이 금이 환영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 인사들은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적폐에 해당하는 분을 이렇게 그 고위직에 올리고 또 저 큰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에 올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거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마 이 문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 조금 있으면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쯤 뒤에 국정감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저 박기영 지금 본부장은 국정감사에 그대로 있다면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조금 전에 윤태곤 실장이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로 경험이 중요한데 과거 과학기술보좌관 경험이 중요하게 감안됐다고 이해를 해달라. 그랬더니 기자들이 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박기영 본부장의 이력을 알고 임명한 것인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에 대한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뭐냐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 얘기일 거예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황우석 박사와 팀은 다 조사를 받았지만 박기영 그 당시 보좌관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교수로 복직하고 있었고 4차 산업 연구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황우석 사태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진이 간과했다고 봐요. 황우석 사태의 가장 황우석 그
팀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뭐 사기쳤다고요? 거짓 논문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 황우석 사태가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이른바 줄기세포 연구, R&D 자금의 블랙홀처럼 빨아간 부분이에요. 250억이라는 설도 있고 500억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 막대한 돈이 과학자들한테 전부 다 연구비로 지원이 돼서 그것이 이 줄기세포 연구의 토대가 되고 그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황우석이라는 스타를 만들어서 그 돈을 전부 다 그쪽에다 몰아줘서 황우석 박사팀이 줄기세포 연구를 블랙홀처럼 다 가져갔어요. 그거를 뒤에서 조정하고 그 예산을 배정하고 그걸 하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준 게 박기영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 뭐 횡령한 게 없다, 돈 먹은 게 없다 이런 법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은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역사적, 철학적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임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다분히 좀 있는 거죠. 예,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는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알고는 있었는데 임명까지 될 줄은 잘 몰랐고 기자분들이 자꾸 물어보셔도 저는 특별히 대답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또 제가 되네요. 이제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 게요.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황우석 사태라는 게 성과주의, 조작, 윤리를 어긴 거. 그리고 이제 황우석 박사 우리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여성 연구원들이 난자를 스스로 연구용으로 제공했다. 이 윤리 다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하고 완전히 와닿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게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아까 정의당 말씀하셨지만은 예컨대 진보하고 보수가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할 때는 또 대통령 이니셔티브도 있으니까 보통 임명이 됐죠. 근데 아까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리고 심지어 여당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당은 입 닫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니까 이 전선이 형성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정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라고 옹호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박기영 본부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탁현민과 지금 비유가 돼서 같이 패키지로 가고 있는 이유는 논란의 중심이 서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부가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시각에 좀 언행의 문제는 있는데 워낙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 탁월한 능력을 이 정부가 필요로 합니다. 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른바 과학 분야의 R&D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할 방법이 지금 현재 정황이 발견되는 것이 없고, 두 번째, 이분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 예산 배정, 예산통이라는 그런 이 평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과학계에서 나눠줘야 되는 이 돈을 잘 이렇게 이 배분을 잘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과거 황우석 사태 때 봤을 때 보면은 잘못 쓰여져서 대한민국 과학계를 오히려 역행시킨 그런 이 과오가 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결심했느냐 부분이 지금 아무도 나오질 않고 있고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가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황우석 사건은 논문 조작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한국을 망신시키고 국민과 과학자들을 분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당시 청와대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비 총괄책으로 복귀시킨다면 앞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박기영 본부장의 행적을 따라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과학기술계에서 이런 비판하고 있다는 점 청와대에서 아마 듣고 있겠죠. 그리고 박기영 본부장도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첫 군 수뇌부 인사 단행했습니다. 8명의 대장 가운데 7명을 바꿨죠. 오늘 김영호 육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성들로부터 진급 보직 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 명령을 2017년 8월 9일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국방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국방을 좀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황골탈퇴하는 정도 수준의
국방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당면 과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완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역시 자주 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비리. 이제는 다시 방산비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예, 조금 전에 처음에 이 진급 보직 신고 받는 장면 나왔는데 오늘 합참의장에 임명된 정경도 국무참모총장은 빠졌죠. 보이네요. 빠졌죠. 왜냐하면 군내 현역 서열 1위예요.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합참의장도 이제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때문에 합참의장은 오늘 빠졌어요. 그래서 6명이 됐는데 대장들이 높긴 높네요. 보니까 다 대통령 앞에 딱 칼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그 유명한 이제 삼정검입니다. 삼정검. 예, 육해 공군이 힘을 합쳐서 세 가지 그 의미가 좀 있는 그런 검이에요. 그리고 그 삼정검에 를 달아주죠. 대통령이 수치를 달아준다는데 네네. 거기에 이름도 적혀 있고 날짜도 적혀 있고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대장들한테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장이 8명밖에 없으니까 군 수뇌부 그러면 국방장관 포함해서 대장 별넷 사성장군 4명인데 이 4명의 그 군사적 예우는 4명이 9명이 똑같아요. 바로 지금 보시면 육군 육군이 아니라 대장이 되신 장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꿈을 이뤘다 이런 기분일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별 하나 춘장만 돼도 꿈을 이뤘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 별의 의미는 이 군사적으로 그동안 아주 온숙한 경제에 다다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대장이면 별 4개인데 그 온숙미가 훨씬 더하고 우리 국방의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고 그런 대접과 자존심을 위해서 삼정도도 주고 또 정모도 특별히 또 다르죠. 다른 장성들하고 달리 전부 무궁화 이렇게 이 장식을 하게 하고 권총도 459경에서 389경으로 바꿔주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인사를 통해서 오늘 이제 진급 보직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고 개혁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7명의 대장 중에 오늘은 6명이 나왔는데 지금 특히 육군과 육사는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앞으로 이 군을 지휘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두 핵심 요직에 육군 출신은 배제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육군과 육사 출신들은 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 군 중심은 그래도 육군이고 또 육군의 중심은 육사 아니냐 이런 위로의 말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육군 중심으로 또 육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군 수뇌부를 이 개혁을 해서 좀 이 다양성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국방개혁을 하고 또 육군은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소위 이 대량 살상 무기하고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군에서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육사 출신인데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들 37기 네. 모두 이제 전역을 했죠? 그렇죠. 거기다 비운의 아랫기수 38기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싸잡아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집으로 더 갔죠. 일반 대학으로 따지면은 육사 37기는 77학번이에요. 나이들은 대부분 이제 58년 개띠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요. 육사 37기 입사할 들어갈 때 경쟁률이 137대 1입니다. 137대 1이요. 예, 1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출세하려면 육사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죠. 실제로 37기에서 지금 대장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예. 그 중간에 나왔던 원스타부터 3스타까지 갈 때까지 군 요직을 차지한 걸로 놓고 보면
오늘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지금 6명이 지금 이거 별 4개를 이제 수여를 받았는데 같은 별 4시라도 같은 별 4시 아니었었죠. 육사 출신 특히 37기 앞뒤로 해서 그런 이른바 성골 출신들이 보면은 오늘 참 격세지감 느낄 겁니다. 예. 원일이 논설위원 얘기 듣다 보니까는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됐을까요? 그 당시에요. 하고 싶으면? 그 당시 그래서 육법당이라 그래서 육사 아니면 육사 서울법대.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들이 네. 중용이 됐었는데 윤태호 시장은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초등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제가 대답했습니까? 80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저 때는 그래도 약간 그 물이 조금 빠져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저는 대통령 육군대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술을 좋아해서 저는 화가가 좀 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예, 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정치인이 되셨군요. 제가 소질이 없는 걸 깨닫고 예.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태호 시장 자꾸 저도 습관적으로 육군이란 말이 붙는데 이 대장이 되면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 좀 알고 있어요? 100가지가 바뀐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도 한번 따져봤어요. 육군 대장이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이제 저 37기에서 이제 3명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한 명에서 이제 서너 명 정도 육사 기수를 치면 나온다고 하죠. 육사 기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군사 2급 비밀일 건데 우리나라 1년에 소위로 임관하는 숫자가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예. 육해공군 다 합쳐서. 물론 그중에서는 단기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숫자가 많은데 10,000명이 똑같이 소위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출발해서 30년 후에 대장 되는 사람은 뭐 2명, 3명이다 생각. 많아야 2명, 3명이겠죠. 실감이 이제 오는 거죠. 예, 다 동기들이 지금 대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한 기수에서는 뭐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육사 38기는 딱 한 명 예. 나왔습니다. 지금 육군 대장이 되면 이런 특권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관용 차량 에쿠스급 3,800cc가 나오고 모자도 달라지고 조금 전에 이상희 의원님 언급한 것처럼 권총도 또 다른 권총이 지급되고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공감병, 요리병, 문전병. 뭐 그거는 홀투병 사실은 뭐 이런 게 빠졌어요. 사실은 뭐 육군 대장 군 대장뿐만 아니라 네. 준장, 소장, 중장도 다 갖고 있기는 하는 건데. 웃자고 하는 공감병은. 얘기가 아니고 예. 실제로 육군 대장의 월급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월급이 평균 외우기도 쉬워요. 77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 1억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세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연봉은 1억이지만 그런 이른바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의 베니핏, 특혜를 다 감안을 하면은 사회 기준으로 보면 2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3억이라는 계산도 나올 정도로 육군 대장에 대한 그 혜택과 그 지원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 대장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관병도 뭐 많게는 21명까지 공관병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오늘 진급 보직 신고한 대장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장병들의 인권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그것이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오다시피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어떤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 의해서 있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 최고위급 장성 또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군내의 과거의 어떤 관행으로 쭉 내려온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일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저 얘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박찬주 육군대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전역도 못했습니다. 예, 지금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의 공관 등 압수수색 나섰다고 합니다. 강제수에 돌입했다는 강제수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고, 전역하면은 이제 군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신분을 유지한 채로 지금 끝까지 한번 수사를 좀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했었던 공관병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사례로 가면 사태는 좀 더 심각해지고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이제 민간 검찰에서 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박찬주 육군대장이 군검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어제 나올 때 또 오늘 새벽에 조사를 받고 돌아갈 때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운전병이 있어서 운전병이 대신 운전을 해줬을 텐데 이제는 보직에서 해임이 되고 정책 연수라는 인사 발령이 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뭐 화면을 지켜본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운전이 좀 서툰 것 같다. 그동안 운전을 해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박찬주 육군대장의 검찰 수사 이거 보면서 이상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군 최고 지휘관 차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은 지금 드러난 거는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고 군 인권센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정말 다 사실일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요. 일부는 과장된 게 있는 것 같고 군에서 지금 확인을 해서 발표한 경우가 있는데 또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고 박찬주 대장도 검찰에 가서 본인이 이 골프를 치면서 골프공 죽게 하는 건 인정을 했고요. 또 공간에 집기를 이사하면서 가지고 간 거는 부인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우리 최고지휘관이 저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다른 지휘관들은 저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갖고 앞으로 이제 다른 지휘관들 또 정말 이번에 성찰을 해서 이 공감병에 대한 또 군 장병 전체에 대해서 정말 한 식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국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이런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공감병 제도는 차제에 좀 개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은 대체로 민간인으로 돌리고 그 병력들은 전투병과든 이런 쪽으로 달리 배치한다니까 그걸 개혁 방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분이 독사파지 않습니까? 흔히 독일 육사 출신이죠. 육사에 있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독사파. 네, 중간에 육사에 있다가 독일 육사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고 또 교황 교관으로까지 나갔다 왔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김관진 전 실장으로 생각되는 이게 독사파의 핵심인 인물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밀려날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독일 육사가 저도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의 교훈 때문에 시민성 교육을 엄격하게 전 세계에 있는 군 중에서 그걸 제일 철저하게 시키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가시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사연들 들으면서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절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또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또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사고 계신 피해자분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특별 구제 개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원해서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재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 강조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